안녕하세요. 압구정 아이비생각과 최석훈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기 시작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 되네요. 이렇게 가끔씩 띄엄띄엄 올리게 될 수밖에 없게 돼서 그 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필러하고 보톡스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워낙 필러하고 보톡스는 많이들 하시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처음에 이제 필러하고 보톡스의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필러하고 보톡스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필러라는 거는 우리가 정말 뭐를 채워주는 물질이죠. 몸 안에다가 뭐를 채워주는 거고, 그거는 정말 분해돼서 없어질 때까지는 몸 안에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보톡스는 뭐를 채워주는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특정 근육으로 가는 신경을 화학적으로 차단을 해서 그 근육의 힘을 좀 약화시켜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름도 없애고 또 근육 자체의 볼륨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사각턱 같은 것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서, 필러하고 보톡스는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톡스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톡스라는 거는 사실 어떤 특정 회사의 상품명입니다. 그러니까 알러간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그 제품만 이름이 보톡스죠. 그 외에 이제 다른 이렇게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 회사들도 제품들도 통칭해서 그냥 보톡스 하시긴 하시지만 그 제품들은 이름이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보톡스라는 거는 어떤 특정 회사의 상품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톡스도 진짜 이 보톡스라는 이름을 가진 그 제품은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일반 다른 좀 저가 제품들에 비해서 보통 원가 자체가 한 5배 정도는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보톡스를 이렇게 보톡스나 필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의사들도 사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술비하고 좀 다르게 원가가 비싸면 아주 싸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톡스 필러를 아주 싸게 하는 병원이 있다면 보톡스 필러를 싼 제품을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 싼 보톡스는 실제 이름은 보톡스가 아니라는 거. 보톡스라는 건 이제 특정 회사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톡스는 많이 씁니다. 이마에도 쓰고, 눈가에도 쓰고, 입가에도 쓰고, 우리가 얼굴 전체에 놓기도 하고, 또 턱 근육을 줄여주기 위해서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보톡스는, 되게 시술하기가 간편해서 요즘에 성형외과나 이런 데 아닌 데서도 많이들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톡스도 은근히 이제 의사의 테크닉이나 이런 것이 많이 좌우를 해요. 그 다음에 특히 써서 쓰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예를 들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눈을 뜰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마에 주름을 만들면서 이렇게 이마에 주름을 만들면서 눈을 뜰 수밖에 없는데, 그런 데서 보톡스를 사용해서 그거를 주름을 펴준다고 놓게 되게 되면은 6개월 동안 눈을 뜨기가 힘들게 되는 이런 부작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톡스도 좀 경험이 많은 이런 테크닉이 좀 있는 이런 데서 선택을 하셔서 하셔야 되고, 간단하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시술하는 게 간단하다고 해서 모든 결과가 다 똑같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잘 병원을 선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저희는 필러는 이제 고가 제품하고 저가 제품하고 보톡스보다 더 많이 차이가 나요. 거의 10배 가까이 가격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레스틀렌 필러를 쓰는데, 레스틀렌 필러는 워낙 역사도 오래됐고, 물론 계속 업그레이드돼서 나오긴 하지만 역사도 오래됐고, 또 그동안에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저는 계속 레스틀렌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시술하는 가격도 비쌀 수밖에 없고, 정말 싼 제품들도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싼 필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필러 같은 경우도 지금 코에도 사용하고, 이마를 높일 때도 사용하고, 앞광대, 턱끝, 입술, 팔자주름, 심지어는 귓볼에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손등에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필러는
여기저기 아주 유용하게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필러를 쓸 때 이게 필러가 녹는 필러랑 또 녹지 않는 필러, 그러니까 오래가는 필러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오래가는 필러라는 건 쓰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래가는 필러라는 거는 우리가 이 녹는 필러에다가 녹지 않는 어떤 알갱이들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녹는 필러는 없어지고 그 알갱이들만 남게 되는데, 이 알갱이들이 남게 되면은 거의 뭐 이물질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제거하기도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뭐 물론 의사분들마다 뭐 취향이 다르고 뭐 하시는 게 다르기 때문에 뭐 녹지 않는 필러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쓰실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녹지 않는 필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필러가 우리가 간편하죠. 우리가 뭐 붓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멍드는 일도 없고, 일상생활에 바로 복귀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긴 하지만, 필러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필러를 높일 수 있는 높이는 기껏 올려봐야 한 2mm 정도 이상 올리긴 힘들어요. 액체라는 거는 어느 정도 물론 우리가 올려놓고 나면 위에서 누르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귀족 편에서도 그 얘기를 좀 드렸는데, 이걸 올렸을 때 올려놓고 나면 위에서 누르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보형물 같은 건 이걸 견디지만 액체는 견디지 못하고 눌리죠. 그래서 옆으로 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러를 가지고 뭐 너무 많은 이렇게 큰 효과를 기대하시고 하시면은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필러는 간편하고 붓기도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그런 장점을 생각하시고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마 같은 경우는 필러를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필러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경우, 그러니까 이마 같은 경우는 필러 굉장히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저가 필러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재료값 자체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차라리 뭐 지방이나 이런 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마처럼 큰 부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여러 부위를 해야 될 경우에는 필러보다는 오히려 지방을 쓰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러는 적은 부위에 이렇게 붓기 없이 내가 시간이 없을 때 요럴 때 잠깐 사용하는 요런 용도로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필러는 또 우리가 그 필러의 부작용 얘기가 많죠. 뭐 실명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피부가 손상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뭐 실명이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뭐 교통사고 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뭐 이렇게 집에 갈 때 내가 차 타고 가다가 뭐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확률이 많지는 않죠. 뭐 실명도 사실은 거의 있기는 있지만 아주 드문 경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의외로 이렇게 피부에 손상을 받거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종종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필러 시술하신 분들은 꼭 30-40분 정도 제가 경과 관찰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어떤 피부나 손상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초기 대응이 되게 중요합니다. 초반에 빨리 녹여서 이거를 원래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부작용이 진행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 필러 맞고 바로 집에 가세요. 그러면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통증도 생기고 뻘겋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그냥 뭐 원래 그러려니 이렇게 뭐 필러 맞았으니까 원래 그런가 보다고 생각하시고 그걸 그냥 하루 이틀 집에서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니까 이틀 지나서 병원에 오시고, 그러면 이제 돌이키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필러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필러를 하신 분들은 꼭 끝나고 나서 30-40분 정도 경과를 보고 그리고 안전하게 집으로 가실 수 있게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오늘 필러 보톡스 얘기는 뭐 어느 부위에 어떻게 쓴다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뭐 필러 보톡스를 어느 부위에 사용하면 좋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오늘 필러 보톡스 유튜브를 찍은 건 아니고요. 좀 이렇게 필러 보톡스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할 때 필러 보톡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오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